폴란드 바르샤바에 울려 퍼진 한국의 함성. 유럽의 심장부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거리를 행진하는 탱크들 사이로 태극기가 새겨진 한국산 무기들이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저는 국제정세 전문가 김정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방산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유럽이 한국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놀라운 여정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흥미진진한 국제정세 분석을 계속 만들어가겠습니다. 24년 8월 15일 폴란드 바르샤바 아침 9시부터 시작된 국군의 날 기념 퍼레이드에는 200대의 군사장비와 100대의 항공기 그리고 2,000명의 장병들이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산 F1A1 에이브람스 전차와 독일산 레오파르트 2 전차들 사이로 위풍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낸 한국산 K2 전차, 그 뒤를 따르는 K9 자주포들, 그리고 하늘 위로는 폴란드 공군의 미그-29 전투기와 편대를 이루며 날아가는 한국산 FA-50 전투기 2대가 바르샤바 상공을 가로질렀습니다. 이는 FA-50이 폴란드에 배치된 후 유럽 하늘에서의 첫 비행이었습니다. 그 순간 14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과 폴란드 간의 방산 협력이 현실이 되는 극적인 장면이었죠. 그런데 왜 하필 폴란드였을까요? 왜 유럽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도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에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게 된 걸까요? 답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서쪽으로는 독일과 맞닿아 있고 동쪽으로는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에 인접해 있습니다. 특히 동쪽 국경은 현재 유럽에서 가장 긴장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죠.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는 이날 퍼레이드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폴란드 동부 국경보호는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유럽에는 이미 검증된 미국산, 독일산 무기들이 있는데 왜 굳이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들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납기일이었습니다. 서방 무기들이 수년의 대기 시간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체결된 한국과 폴란드 간의 무기 수출 계약은 17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었죠.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여 대, 그리고 FA-50 전투기 48대가 포함된 이 계약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에 이어 5번째 수출 강국으로 올라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방산업계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국 방산업계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방산업계는 초기에는 외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 축적을 통해 점차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특히 K2표 전차의 개발 과정은 한국 방산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K2 전차 개발 프로젝트는 한국형 차세대 전차라는 야심찬 목표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서방 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죠. 하지만 FA-50 개발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최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실용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실제로 FA-50은 고성능 전투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실현했습니다. 이는 많은 국가들이 찾던 바로 그 조건이었죠. K9 자주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연사 속도와 정확한 명중률을 자랑하는 K군은 이미 터키,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되며 그 성능을 입증받았습니다. 이런 기술력의 바탕에는 한국 특유의 압축 성장 경험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높은 기술 수준을 달성해야 했던 한국의 경험이 방산업계에서도 그대로 발휘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폴란드와 한국 간에 체결된 역사적인 계약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이 계약은 단순한 무기 판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그리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포함한 종합적인 협력 패키지였죠.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들은 이야기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였습니다. 첫째는 검증된 기술력, 둘째는 빠른 납기, 셋째는 기술 이전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였죠. 실제로 이번 계약에는 폴란드 네케이 2 전차와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단순히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방산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한국 방산업계에게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단순 수출에서 벗어나 기술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 협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폴란드 계약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입니다. 이미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한국 국방기술품질원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폴란드는 일종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고 있는 것이죠. 바르샤바 퍼레이드에서 당당히 행진한 한국산 무기들은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한국 방산업계가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과의 이면에는 깊은 우려와 긴장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대규모 군비 증강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폴란드의 동쪽 국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폴란드와 벨라루스의 국경. 이곳은 현재 유럽에서 가장 긴장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바그너 용병 부대가 벨라루스에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죠.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럽의 안보 지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주요 지원국이 되었고 동시에 러시아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바르샤바 국제관계연구소의 한 연구원과의 대화에서 흥미로운 분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상황은 1920년 폴란드 때 소비에트 전쟁과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 폴란드는 서방 문명의 최후 보루 역할을 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는 서방 민주주의 세계와 권위주의 세력 간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최근 동부 접경지에 1만 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방 조치를 넘어서는 수준의 군사적 대응이죠.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산 무기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폴란드에게 한국산 무기는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가 된 것이죠. 폴란드의 국군의 날이 1920년 러시아 볼셰비키군의 침공에 맞서 싸워 이긴 날을 기념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 퍼레이드는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100여 년 전 러시아와 맞섰던 그 정신으로 지금도 동쪽에서 오는 위협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번 퍼레이드를 통해 폴란드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일종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요? 한국 방산업계의 급속한 성장 뒤에는 매우 치밀한 전략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은 독특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방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복잡한 정치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는 많은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국방연구원의 한 연구위원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들은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만이 아닙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급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미국 무기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정치적 고려사항이 많고 중국이나 러시아 무기는 서방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한국은 그 중간에서 균형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제 제재에는 동참하면서도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피해왔죠. 이런 균형 잡힌 접근법이 다른 국가들에게는 오히려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산 무기에만 의존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고 유럽산 무기는 납기와 가격 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이런 딜레마를 해결해주는 완벽한 대안이었던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이 단순한 무기 공급 업체를 넘어서 장기적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통해 상대국의 방산 능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거든요.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십을 추구합니다. 폴란드와의 협력도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설계된 것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한국 방산업계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제품 수출을 넘어서 기술 협력과 공동 개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바르샤바 상공을 날아간 FA-50 전투기가 남긴 것은 단순한 비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방산업계의 미래를 향한 항로였죠. 폴란드에서의 성공이 가져올 파급 효과는 어디까지일까요? 이미 그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는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루마니아도 K2 전차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미 K9 자주포를 도입해 북극 환경에서의 성능을 검증하고 있죠. 더 흥미로운 것은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반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업협회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들은 전망은 매우 낙관적이었습니다. 폴란드 계약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미 향후 5년간 50조 원 규모의 수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 KF-21과 차세대 전차 K3의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방산 수출 강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도전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급속한 성장에 따른 품질 관리 문제, 숙련된 인력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의 필요성 등이 한국 방산업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죠. 특히 인공지능과 무인 시스템, 사이버 보안 등 미래전장의 핵심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차세대 전장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전통적인 화력과 기동력도 중요하지만 네트워크 중심 전투와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 승부를 가릴 것입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면 방산 강국으로서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시작된 한국 방산의 새로운 장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르샤바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여정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폴란드 거리를 행진한 한국산 무기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차지하는 새로운 위상이었죠. 10년 전만 해도 한국 방산업계는 내수 시장에 의존하는 작은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세계 5번째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섰고 폴란드와의 17조 원 계약은 그 상징적 의미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무엇이 이런 기적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한국 방산업계 관계자들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들은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절실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오늘날의 성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국 방산의 성공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함에서 출발한 기술 개발이 결국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승화된 것이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울려 퍼진 K2 전차의 엔진 소리, 하늘을 가로지른 FA-50 전투기의 제트 소음, 그리고 K9 자주포의 위용.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폴란드에서의 성공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 방산업계는 이제 더 큰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방산 강국으로서의 역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전한 메시지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기술뿐만 아니라 불굴의 정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발전해 나가는 그 정신 말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시작된 한국 방산의 새로운 전설. 그 첫 페이지가 이제 막 열렸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이야기들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청에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